수건 없는 정상적인 사회를 바라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죠. 모든 국민들이 한 표씩을 행사하는 그런 평등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다수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지 못합니까? 분명히 우리 다수는 비정상적인 체제에서 불이익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체제가 바뀌길 바래요. 그런데 마지막 뚜껑을 열어보면 꼭 그들이 원하는 세상이 돼 있어요. 70년 동안 그랬죠. 그리고 뭔가 싸워서 야 드디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또 끝에 가보면 엉뚱한 사람들이 딱 제자리에 와 있습니다. 4.19 후에도 박정희가 기득권자로 되돌아와 버렸고, 광주 5.18을 포함한 그 5월 항쟁 뒤에도 전두환이가 복귀했고, 87년 그 뇌학볕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6월 항쟁이라는 걸 치열하게 벌인 결과 야 드디어 민주적인 나라가 열리는구나 했더니 6.29 선언의 이름으로 보통 사람 노태우가 전두환의 친구가 다시 복귀해버렸죠. 3당 야합으로 다시 연장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길 것 같습니까? 네. 잘 모르겠죠? 이겨야죠. 이길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이 위험합니다. 마지막 순간. 지금 위험합니다. 우리는 이겼다고 생각하고 대체적으로 집으로 가자는 분위기예요. 소수가 현장을 지키지만 이제 다시 그들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반격하고 있어요. 자신감에 찬 그 사람들 목소리 들었습니까? 탄핵이 기각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박근혜의 이야기. 오늘 또 얘기한 거 있죠? 직무정지된 대통령인데 사드 배치해야 된다 헛소리했어요. 미국에 신호를 보낸 겁니다. 내가 미국에 충성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힘을 다시 내서 현장에서 다시 싸워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겼다고 방심할 때가 또 한 가지 있어요. 껍질을 바꾸면 알맹이는 놔둔 상태로 껍질을 바꾸면 세상이 진짜로 바뀝니까? 아닙니다. 알맹이를 바꿔야 돼요. 대한민국을 비정상으로 만들어 유지하고 있는 진짜 기득권자들은 지금 현재 표면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 중에 하나 나타난 게 이재용입니다. 이재용이가 감옥을 간다고 해서 이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세상을 지배할 거예요. 그러면 이 강자들을 통제해서 이 국가 권력과 이 국가의 질서가 다수의 이 약자들을 위해서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 크게 떠야죠. 바꾸려면 제대로 바꿔야죠. 바꾸려면 정상적으로 바꿔야죠. 껍질을 바꾸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짜 변화가 가능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 많이 와셔서 감사드리는데 이번에 누가 그런 얘기들을 해요. 제가 이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경선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저야 모르지만 저는 자신감은 넘치죠. 자신감이 넘치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정하느냐? 지금 5천만 명이 투표해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 경선은 여기 있는 사람이든 알래스카에 있는 사람들이든 자주가 대한민국의 선거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아무나 원하기만 하면 땡전 한 푼 들이지 않고 손가락만 놀리기만 하면 투표권을 다 줍니다. 전 국민 완전 국민 경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 주변 사람들을 설득해서 같이 그냥 손가락으로 전화해서 투표하겠습니다 신청해서 등록해 놓은 다음에 나중에 전화 오거나 투표하세요 하면 손가락으로 몇 번 눌러주면 그게 여러분 결정한 게 곧 민주당 후보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엄청나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이건 저번에 2012년에 해봤는데 온 국민 다 하라고 했는데 몇 명 했는지 아세요? 100만 명이죠. 100만. 개우 100만 명. 50분의 1.
100분의 1, 100분의 1. 내 숫자가 왜 잘, 이게 계산이 안 되지? 2%군 2%네, 2%. 50분의 1이었죠. 근데 이게 이번에 더블로 한다고 해봐야 200만 원 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당시에 그럼 100만 명이 투표 신청해서 몇 명 투표했느냐? 이것도 신청은 했는데 귀찮아가지고 안 한 거야 또. 절반이 안 해버렸어요. 그래서 60몇만이 투표했습니다. 63만이. 그래서 결국은 30몇만 득표한 문재인 대표가 후보가 된 거죠. 이번에는 더 쉽죠. 전화만 하면 되죠. 손가락으로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마음먹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선이란 마음먹고 행동하는 열정적 지지자로 결판나는 게임입니다. 진짜 세상의 변화를 바라면 행동해야죠. 행동도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야 하나 찍어라, 등록 하나 해라, 이거를 모으는 걸 결판나는 거예요. 그래도 최대 투표수가 100만을 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 곱하기 해가지고 한 20명씩 했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도 결판 나볼 수가 있어요. 이건 나 찍으라고 한 거 아닙니까? 나 찍으라고 한 거 아닙니까? 선관위에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세상은 행동하는 소수가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5천만 분의 한 명이 아닙니다. 보통은 5천만 명의 5천만 명 중 1명이라고 생각하니까 무력감이 빠져요. 에이 내가 5천만 분의 1 해봤자 무슨 영향이 있겠어? 놀러 나가 버리자. 그런데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죠. 말 많고 열정적이고 고집 세고 독하고 이런 사람은 행동하지 않는 사람의 수천 수만 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경선의 의미예요. 이게 세상을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우리의 삶 자체를 개선하고 또 이제 우리는 늦었다 치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라도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려면 우리가 야 임마 공부 열심히 해, 그 옆에 친구한테 보여주지 말고 니만 해, 니만 먹어, 니만 급여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기회를 넓혀주는 게 공정한 세상을 물려주는 게 진짜 우리 세상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새로운 나라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네! 제가 한번 할 테니까 한번 따라해 봐주세요. 하자 정권 교체! 하자! 정권 교체! 하자 좋은 교체! 하자! 좋은 교체! 하자 진짜 교체! 하자! 진짜 교체!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다시 연장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길 것 같습니까? 네. 잘 모르겠죠? 이겨야죠. 이길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이 위험합니다.
마지막 순간 지금 위험합니다. 우리는 이겼다고 생각하고 대체적으로 집으로 가자는 분위기예요. 소수가 현장을 지키지만 이제 다시 그들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반격하고 있어요. 자신감에 찬 그 사람들 목소리 들었습니까? 탄핵이 기각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박근혜의 이야기. 오늘 또 얘기한 거 있죠. 직무정지된 대통령인데 사드 배치해야 된다 헛소리였어요. 이길 바래요. 그런데 마지막 뚜껑을 열어보면 꼭 그들이 원하는 세상이 돼 있어요. 70년 동안 그랬죠. 그리고 뭔가 싸워서 야 드디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또 끝에 가보면 엉뚱한 사람들이 딱 제자리에 와 있습니다. 4.19 후에도 박정희가 기득권자로 되돌아와 버렸고, 광주 5.28을 포함한 그 5월 항쟁 뒤에도 전두환이가 복귀했고, 87년 그 죄악볕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6월 항쟁이라는 걸 치열하게 벌인 결과 야 드디어 민주적인 나라가 열리는구나 했더니 6.29 선언의 이름으로 보통 사람 노태우가 전두환의 친구가 다시 복귀해버렸죠. 그냥 상식적이고 반칙 특권 없는 정상적인 사회를 바라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죠. 모든 국민들이 한 표씩을 행사하는 그런 평등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다수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지 못합니까? 분명히 우리 다수는 비정상적인 체제에서 불이익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체제가 미국에 신호를 보낸 겁니다. 내가 미국에 충성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힘을 다시 내서 현장에서 다시 싸워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겼다고 방심할 때가 또 한 가지 있어요. 껍질을 바꾸면 알맹이는 놔둔 상태로 껍질을 바꾸면 세상이 진짜로 바뀝니까? 아닙니다. 알맹이를 바꿔야 돼요. 대한민국을 비정상으로 만들어 유지하고 있는 진짜 기득권자들은 지금 현재 표면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 중에 하나 나타난 게 이재용입니다. 이재용이가 감옥을 간다고 해서 이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세상을 지배할 거예요. 그러면 이